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 기소가 제대로 됐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서 저는 수사와 기소를 책임졌던 부장검사가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나? 라고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PPT 한번 봐주시세요. 담당 부장검사가 이정화 검사신데 이분이 이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나눠서 분리해서 기소를 했다는 건 아실 겁니다. 6월과 7월에 나눠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그리고 공무원 이렇게 나눠서 기소를 했는데 그 전에 바로 한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 징계재판에 대통령 편에 서서 증인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남용으로 수사받는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서 증언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편에 서서 증언을 하신 분이 이 초과 문제를 처음부터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 따져보면 뭐 의원님들이 많이 제기를 하셨지만 새로운 제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은순 장모 최은순을 불송치했어요. 이건 경찰 수사 단계 때부터 최은순 여사가 대표가 아니었다. 2014년부터 대표직을 내려놓았다라고 해서 불송치를 경찰이 했고 검찰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PPT 한번 봐주세요. 바로 2023년 올해 1월에 나온 판결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도천동 땅과 관련해서 최은순에 대한 판결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원고 최은순과 그가 지배하는 ESIND 측 또 최은순이 사실상 ESIND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올해 1월에 나온 판결문인데 이것과 2014년에 대표를 그만뒀다고 불송치하는 것 이게 너무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공소장이 이 아까 분리기소의 문제점을 많이들 지적을 하셨는데 이 토착비리라고 하셨잖아요. 대장동 건. 이 건도 전형적인 토착비리인데 어떻게 업자하고 공무원하고 분리해서 따로따로 기소를 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마치 여러 명이 집단으로 어떤 사람을 폭행해서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는데 A는 3대 때렸다고 단순 폭행으로 기소하고 B도 4대 때렸다고 단순 폭행으로 기소하고 C도 5대 때렸다고 단순 폭행으로 기소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거야말로 이 현란한 법 기술을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공소장에 보면 세 번째로 개발부담금을 빵원으로 17억짜리를 0원으로 줄였는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도대체 실제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를 부풀렸는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이 공소장에 전혀 없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행안위에서요 경기 남부청 국정감사를 했는데 경찰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경찰은 우리는 실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고 또 얼마를 부풀렸는지 계산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 검찰에 넘겼느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검사라면 이걸 계산해야 되고 설사 경찰이 그걸 보내지 않았다면 경찰을 체근을 해서 이걸 받아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수사 이래서 아까 우리 박범계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법불악유의 이 전형적인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위원장님 답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첫 번째로 김의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과 그리고 저 대통령 부인의 오빠에 대해서 별도로 나누어서 기소한 부분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송치받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한 달 전쯤에 송치를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시효 말씀이죠. 그래서 송치받은 직후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의 오빠와 그리고 또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서 문서를 위조해서 행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그 그룹을 나누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나눠서 기소한 것은 법 기술자가 아니라 법률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저희가 놓치지 않고 기소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 계시던 그 국민의 정부에서 검사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검사를 하는 동안에 김대중 대통령 이전에 김영삼 대통령부터 계속 모든 대통령들이 측근과 주변의 친인척들에 의해서 나중에 어려워지는 것을 봐왔습니다.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주지청에 담당하는 이정화 부장 또 지청장 제가 철저히 당부한 게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범위는 다 적용을 해라.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기소해라라고 했습니다. 경찰에서 의율하지 않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저희가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처벌하려고 한 겁니다. 또 대통령의 장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로 왔습니다. 다시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룹의 오너가 대표이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걸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통령의 장모를 대면한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대표이사는 대통령의 부인의 오빠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인의 오빠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소한 사람 중에서는 육촌 동생도 있습니다. 저희가 인척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더 철저히 하라고 합니다. 물론 대통령 재직 기간의 범죄도 아니고 검찰총장 기간 동안의 범죄도 아닙니다. 오래된 범죄이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측근이라고 주변 사람이라고 해서 저희가 쉽게 가려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김 의원님,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은 이정화 부장이 아니라 여주지청의 평검사입니다. 여주지청은 저도 여주지청장을 했지만 평검사는 우리가 말하는 2학년이라고 합니다. 검사 생활 3년, 길게 봐야 검사 생활 4년 한 30대 초반의 젊은 검사들입니다. 그 검사들에게 철저히 하고 앞으로 공소유지도 제대로 해라 라고 당부하지 누구하고 가깝고 친인척이 돼주니까 이걸 편안하게 그분들에 대해서 쉽게 수사해라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개발비용 산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팀과 우리 대검 참모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담금을 면제받았다고 하면 재산범죄의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수사팀에서 철저히 따져봤습니다. 따져보고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하거나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했을 경우에 허위 공문서나 또는 사문서가 위조된 것을 제출하더라도 그것은 별도로 국가의 강제권, 국가의 강제력에 대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지언정 재산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비용 산출에 대해서는 제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되는 개발 부담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다만 추산치입니다. 없었던 사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산치입니다. 추산치를 해서 법원에 자료로 양형 자료로 보내놨습니다. 앞으로 공소유지도 철저히 할 겁니다. 이정화 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 검사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정화 부장은 지난 정부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데려다 놓은 부장이 본인의 소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킨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여주지청에 농촌봉사활동 하러 갔을 때 만나보니까 말도 없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소신대로 일할 사람입니다. 이번에 수원지검으로 인사가 났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공소유지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검찰에서 누구와 가깝고 누구와 주변 사람이라고 해서 저희가 덜 수사하거나 적용해야 될 법령을 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염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